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은 조합에 맞춰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학년도 부광노인대학의 성장과 발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연역 및 학사 보고입니다. 본부장님께서 나와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부광노인대학 학사 보고입니다. 반딧불 모양의 로고는 인생 이모작을 위한 평생 교육을 상징합니다. 노인대학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해 임원연수와 교수 세미나를 진행하며 입학식과 개강식을 가집니다. 본대학 3대 사업인 어버이축제, 동아시아 문화예술축제, 실버 리마인드 웨딩 사업을 실시하며 11월에 졸업작품 발표회와 졸업식을 거행합니다. 국제공연 방문단을 파견하며 연중 교류와 경연을 수시 개최합니다. 본대학의 학제 운영은 대학교 3년, 대학원 2년 수료 후 평생 수강권을 드립니다. 4개 학부 34개 학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학생 수는 3,137명입니다. 2007년도 제1회 부광노인대학 졸업생 194명으로 시작하여 현재 졸업생 수는 1,716명입니다. 연도별 학생 수는 2005년도에 100여 명으로 시작하여 2021년 현재 학생 수는 3,137명입니다. 2021년 1월 24일 부광노인대학 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1년 2월 21일 부광노인대학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1년 2월 21일 제5대 장성원 학장님의 이임식과 제6대 남산영 학장님의 취임식이 부광노인대학 회의실에서 거행되었습니다. 더욱더 발전하는 부광노인대학이 되길 바라며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2021년 1월에 부광노인대학 15년사 기념책이 발행되었습니다. 부광노인대학의 역사를 보여주는 기념책자입니다. 앞으로 보시려면 2005년에서 2020년까지 부광노인대학 15년사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입학식과 개강식의 모습입니다. 부광노인대학의 각 학과 수업 중 활동 모습입니다. 졸업 발표회와 졸업식의 모습입니다.
2021년도 교양 강좌는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영상 송출로 비대면 교양 강좌가 진행되었습니다. (2021년 3월부터 6월 29일까지) 5개 학과에서 영상으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영어학과 기초와 건강체조학과, 사회학과, 치료 레크리에이션학과, 노래교실학과 등 5개 학과의 교수님들의 수고로 영상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학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산영 학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노인대학 학생 여러분, 교수님과 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풀잎에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입니다. 백로에 비가 오면은 풍년의 징조라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개강도 못하고 1년을 바이러스 공포 속에서 보내고 올해 1학기에는 5개 학과 수업을 시작하였고 또 2학기에는 배움의 기회를 좀 확대하고자 교양 강좌와 온라인 수업을 계획하고 오늘 비대면으로나마 뜻깊은 개강식을 갖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개강식을 빛내 주시기 위해서 저희 대학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부강웰페어 이사장님이시며 또 부강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사연 목사님이 참석하셨고 경산복지재단 우리 회장님께서 오늘 특강을 위해서 특별히 먼 길 마다 않고 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참석은 못하셨지만 우리 박남춘 인천시장님, 이성만 국회의원님, 신은호 시의회 의장님, 정유섭 국민의힘 부평갑 당협위원장님, 차준택 부평구청장님, 홍순옥 부평구의회 의장님께서 동영상으로 귀한 축하의 말씀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외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지역사회 여러분께서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와 학생들의 바람은 학교에 나와 오랫동안 보지 못한 교수님들과 학우들이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즐겁게 수업을 하며 또 식사도 같이 하기를 원하지만 9월 6일 현재 백신 접종이 1차 58%, 2차 35% 접종이 되었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확진자가 매일 4자릿수로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2학기 수업을 비대면 강의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강 후 매주 실시되는 저명인사의 교양 강좌와 체조학과를 비롯한 5개 학과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자신의 학과 수업이 아니더라도 적극 참여하여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스마트폰 다루는 방법을 잘 모르거나 핸드폰 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참여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우리 교수님들께서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강의를 해 주시고 또 동영상 편집과 송출 등 수고를 아끼지 않는 본교 교수님들과 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주 후면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가족들이 모이기 어려운 그러한 실정이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와 힘든 경제 잘 이겨내시어 풍성하고 행복한 명절이 되시고 각 가정의 행복과 기쁨이 그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본대학 김상현 이사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만나고 싶어도 만나기 어렵고 또 모이고 싶어도 모이기 어려운 이때가 벌써 1년 반, 2년이 돼 가는데 그래도 비대면이라도 개강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월은 빨리 가는데 노년의 세월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늙는 게 아니라 익는다. 뭐 좋은 표현입니다. 늙어가는 게 아니고 익어가는 거다.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단풍을 보면서 예뻐지는 걸 보면서 왜 저렇게 예뻐지지? 그랬더니 색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녹색이, 빨간색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있던 녹색이 사라지면서 안에 있던 진짜 아름다운 빨간색이 드러나는 것처럼 나이가 드는 게 빠져가면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게 노년의 때가 어떤 잎은 시들고 끝나지만 단풍으로 끝나는 게 있는 것처럼 우리 노인대학의 학생들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노인이 되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단순한 거더군요. 친구가 떠나가는 거를 보고 가는 거예요. 점점 만날 사람들이 줄어드는 게 노년의 때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몇 번 더 만나지? 친구들 몇 번 더 만나면 끝날까? 그럼 노인대학을 생각했어요. 몇 번 더 만날 텐데 이렇게 만나기 힘들까? 가능한 빨리 몇 번이라도 더 만나고. 그래서 어제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야, 밥이라도 먹자. 몇 번 더 만나겠냐? 비대면도 좋지만 우리가 노인의 때 한 명 한 명 떠나가는데 그래도 만나다가 줄어드는 남은 삶이 됐으면 좋겠다. 노래하다가 만나고 붓글씨 쓰다가 만나고 여러 가지, 또 무용하다가 만나고 노인에게 얼마나 행복한 곳인지. 어쨌든 이 일을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비대면 사역을 위해서 준비한 우리 학장님을 포함한 교수님들 또 모든 우리 임원들에게 감사하고 잘 될 겁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저희 아이들도 벌써 1차 마쳤고 저희 같은 경우는 다 2차를 맞춰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2차를 마친 사람들끼리만 좀 풀어주는 때가 돼도 저희 같으면 260명 정도가 1.5m를 두고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때가 속히 와서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다가 언젠간 세상을 서로 헤어지는 때가 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어려운 중에서도 힘내시고 또 행복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기관장님의 축하 영상 메시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남춘 인천시장님의 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장 박남춘입니다. 부광노인대학 개강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휴강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랜 기다림 끝에 올해는 부분적으로나마
비대면 강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강식까지 준비해 주신 남산영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어르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어울리는 활동들이 크게 제약을 받다 보니 많은 어르신들의 우울감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르신들의 자립은 물론 사회공헌의 기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온 북악노인대학이 이렇게 비대면으로나마 프로그램을 재개해 주셨습니다. 분명 어르신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방역과 백신 접종에 더 집중해야겠다는 마음도 다잡게 됩니다. 어르신들께서 이전처럼 마음 편히 한데 모여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과 과정을 누릴 수 있게 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 함께 해주십시오.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미 현실이 된 고령화 시대, 사회활동의 끝 역시 없을 것입니다. 인천시는 북악노인대학과 같은 평생교육시설들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어르신들의 배움과 사회활동 확대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북악노인대학 개강식을 축하드리며 함께해 주신 관계자와 재학생 어르신들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성만 국회의원님의 축사입니다. 네. 부평갑 국회의원 이성만입니다. 먼저 2021년도 북악노인대학 개강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를 위해 노력해 주신 우리 남산영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북악노인대학은 지역의 인생 이모작을 위해서 많은 배움과 활력의 터전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부평 지역은 다른 어떠한 지역보다도 노인의 삶의 질을 한껏 높여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쉬웠던 점은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상 함께 현장에서 모이는 교육이 되지 않아 우리 어르신, 우리 학생 여러분끼리의 교류 활동을 하는 것이 제한적이 되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마음에 걸립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비대면으로 이 노인대학을 개강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뻤고 우리 북악노인대학이 진짜 대단한 대학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북악노인대학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저도 부족하지만 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은 앞으로 수업 활동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인생의 삶을 길을 깨닫고요. 또 인생 이모작의 기회를 찾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 뜻깊은 학업 활동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개강식을 축하드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미래의 희망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님의 축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평구 출신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신은호입니다. 2021학년도 북악노인대학 개강을 300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엄중하고 어려운 시기에도 지역 주민을 섬기고 고령화 사회 속에 평생 교육을 지향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남산영 학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베르나르의 소설 나무에는 노인 한 명이 사라지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축적해온 경륜과 지혜는 도서관과 같은 소중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16년을 이어온 부강노인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본물들을 더 귀하게 다듬으면서 평생 교육의 올바른 표본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의 살기 좋은 도시 인천광역시와 부평을 만드는 것은 어르신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제 무거운 짐은 내려놓으시고 부강노인대학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생 이모작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회도 어르신들께 새로운 인생 이모작을 설계할 수 있도록 노인대학을 적극 지원하고 함께 성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차준택 부평구청장님의 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평구청장 차준택입니다. 올해 유난히 기승을 부렸던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한 해의 결실을 맺는 좋은 가을날 어르신들의 인생 이모작을 위한 부광노인대학의 2학기 개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실버 세대의 배움의 터전을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설계를 돕고 계신 남산형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온라인으로 학습하며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어르신들을 보며 저 역시도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항상 정진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시대를 이끈 후에도 자아실현과 자기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어르신들의 값진 땀방울에 감사드립니다. 평생 교육의 장으로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부광노인대학의 개강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모든 어르신들께서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유석 국민의힘 부평갑 당협위원장님의 축사입니다. 부광노인대학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 정유석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인사도 못 드리는데 이렇게 부광노인대학 개강식 축사로 인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적으로도 매우 힘들고 여러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돼서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고 많은 분들을 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부광노인대학은 여기 계신 김상현 목사님 그리고 남산형 학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오늘날에 이렇게 발전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에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학생 여러분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우울하시고 스트레스 받으시고 힘드실 텐데 부광노인대학에 오셔서 친구들도 새기시고 여가도 보내시고 삶의 질도 향상시키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산형 학장님을 비롯한 여러 자원봉사자님들이 이렇게 부광노인대학을 잘 운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광노인대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광노인대학의 개강을 축하드리며 여기 계신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부광노인대학 개강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홍순옥 부평구의회 의장님의 축사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평구의 의장 홍순옥입니다. 코로나19 4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상황이라 직접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북악노인대학의 2021년 2학기 개강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노인대학의 운영에 만전을 다하고 계신 남산영 북악노인대학 학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인대학 어르신 여러분,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무언가를 배우기에 늦은 나이도 없다고 합니다. 저 역시 의정활동을 하며 틈틈이 대학을 다녀 이제 내년에는 졸업을 하게 됩니다. 배우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요즘같이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멈춰 있는다면 세상의 모습을 따라잡을 수 없고 세상에 대한 자신감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인대학은 어르신들께 세상과 새롭게 만나는 크고 넓은 기회의 문을 열어드리는 과정입니다.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과 교류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시면서 새로운 지식을 익히는 노인대학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사는 풍요와 번영의 기반을 닦아주신 어르신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드리며 인사를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북악노인대학 운영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임원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먼저 대학본부입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대학본부입니다. 다음은 사업본부입니다. 임원대표 유기숙 사업본부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 임명장 성명 유기숙 귀하를 2021년 사단법인 북악웰페어 사업본부장으로 임명합니다. 사단법인 북악웰페어 이사장 김상현.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생 지도에 열정을 다해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의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먼저 교양학부입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해당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어문학부입니다. 예술학부입니다. 건강학부입니다. 교수대표 홍의경 교수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학장님 나오셔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임명장 성명 홍희경 귀하를 2021년 북악노인대학 건강학부 건강체조학과 교수로 임명합니다. 북악노인대학 학장 남산형. 이상으로 임원 및 교수 임명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법인 경산복지재단 회장님이신 유수연 박사님의 코로나 시대의 아름다운 노년생활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북악노인대학이 15년이 돼서 인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노인대학 중에 아주 모범된 노인대학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또 여기 계신 재학하시는 어르신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2019년도에 중국에서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돼서 우리나라에는 2020년 1월 지나면서부터 거의
이제 모임을 자주 못 갖게 하고 오늘날까지 그랬으니까 1년 7개월여 이상을 만나는데 제한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잠깐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지속되고 앞으로도 글쎄 금년 말까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도 이제 2차까지 다 맞았지만 아직 2차 예방접종 하려면 아직 많이 남아있고 우리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이 다 똑같은 입장이라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만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제한을 받게 될 거다 생각을 해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런 상황이 이어지는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에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지내야 될지에 대해서 강의 청탁을 받고 오늘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저는 경기도 화성에 인천에 살았는데 그동안에 경산재단의 이제 회장 일을 맡아서 경기도 화성 동탄에 가서 아내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 교회도 부평제일교회인데 저희 교회도 노인대학을 쉬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한다니까 여전히 역시 부광노인대학이 모범된 데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새로 학장이 되신 우리 남장로님 학장님 정말 좋은 리더십으로 더 좋은 노인대학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대면이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몇 분하고 아마 가정에서 또는 각각 공동체 속에서 화면을 통해 보시는 여러 어르신들 앞에 코로나 시대의 아름다운 노년 생활에 대해서 지금부터 약 한 11시까지 하면 되나요? 11시, 예. 11시? 언제까지 해야 돼요? 네, 11시 5분에 마치도록 30분 동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은 크게 4꼭지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바꿔놓은 우리들의 일상에 대해서 잠깐 더듬어 보고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어르신들이 어떤 생활에 타격을 받고 있는지 그 얘기를 다루고 그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잘 이겨나가야 되는지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바꿔놓은 우리들의 일상은 제일 먼저는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하니까 제일 먼저 대인관계가 굉장히 위축됐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달라진 일상생활 변화에 대한 통계들인데 대인관계가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는 여가생활이나 문화생활이 또 상당히 많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누구 만나는 거, 어디 여행 가는 거, 또 이런 그 문화생활 배우고 익히고 또 서로 나누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제한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는 소비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꼭 필요한 물품들이야 마트에 가서 산다고 하더라도 음식 또는 그 기호식품 이런 거 같이 나누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미 다 경험해 보셨으니까. 저는 아주 황당한 경우도 경험을 했는데요. 지지난주인데 백운호수 있는데 어느 커피숍에 우리 이제 우리 사돈끼리 6명이 갔어요. 세 사돈이 커플이 들어갔는데 4명 이상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서로 따로따로 3명 해서 따로따로 앉고 시키는데 어쩔 수 없이 서로 알게 되니까 눈짓을 한 거예요. 그들이 안 판대요. 6이라고 안 된대.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차 안 된다기 때는 그 사돈이 이제 거부돼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올라갔어요. 이제 새로운 얼굴이니까 가서 시키는데 6명이니까 커피 뭐 시킨 게 비슷하잖아요. 그 얘기했더니 아까 오신 일행 아니냐고 안 된대. 나가라고. 그 유명한 커피숍이에요. 빵도 하고 그러는 데인데 결국 못 사 먹었어요. 나가라고 해서 쫓겨났죠. 그런 일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커피숍은 사람들이 와서 누군가 하나가 고발을 하면
6명이 들어왔는데 받았다. 이렇게 되면 영업 정지가 된대요. 그런데 이제 오늘 어제 방송 보니까 6명까지는 된다고 저녁에도 조금 완화되긴 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완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대인관계, 여가생활, 문화생활, 소비생활, 그 다음에 경제, 직장에서도 경제적으로 그 문을 닫으니까 일월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그 외에 가정에도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좋은 점도 있어요. 뿔뿔이 흩어진 가족은 늘 가정 안에 있으니까 또 좋은 점도 있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대인관계도 위축돼 여가, 문화생활 다 변화되지요. 경제생활이 위축되지요. 가족관계도 바뀌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어르신들은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치료 요양받는 것도 제한을 받아요. 열 많이 나면 이거 우리는 못합니다. 딴 데로 가세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 서비스 변화가 오고요. 또 집에서 이제 계시면서 요양보호사를 모셔다가 치료를 받거나 뭐 그 서비스를 받으려면 안 와요. 요양보호사 안 오고 또 등록돼 있는 어르신들을 할지라도 센터하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종교생활, 교회도 아마 부안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처음에는 19명만 들어오라는 거예요. 넓은 교회당에. 좀 완화됐을 때는 20%까지 완화됐다가 나중에 19명만 해라. 그렇게 하고 여기 몇 명까지 하셨나 모르겠는데 요즘엔 어떻게 돼요? 99명. 이제 많이 풀어진 거예요. 이제 99명 풀어진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각자 차를 가져와서 차 안에서 FM 방송 틀고 차 안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 차는 다 칸 막혀 있으니까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약간 좀 정체된 듯하기도 하고 또 어쩌면 좀 약간 그 많이 바뀌어서 좀 느려지니까 뭐 세월이 늦게 갈 것 같죠? 아니에요. 세월은 그대로 갑니다. 우리의 노화는 계속 진행됩니다. 이대로 가면 이 다음에 수명이 좀 한 2년쯤 연장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비대면하는 쉽게 말하면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한 상태에서 어떻게 지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주로 온라인으로 텔레비에서 온라인 쇼핑하는 거, 그다음에 음식 시켜서 주문해서 먹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 집에 있으면서 기껏 한다는 거는 뭐 텔레비 보거나 또는 뭐 그 집에 있으면서 무슨 게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잘 되는 것도 있어요. 배달 쪽은 엄청 붐벼요 지금. 음식도 배달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붐빕니다. 나머지 식당들은 뭐 거의 팔이 날리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런 정도로 많은 상태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두 번째 다룰 내용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럼 우리 어르신들은 어떤 생활에 타격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그림 뭔지 아세요? 어르신이 텔레비 보면서 라면 끓여 드시는 거야. 아마 할머니도 돌아가셨는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 혼자 끓여 드시는 거 보니까. 이게 단적인 예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어르신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제일 타격받는 게 뭐냐면 고립입니다. 왕래 안 하니까. 또 젊은이처럼 막 SNS 하든지 뭐 스마트폰 잘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통신 장비 쓰면은 좀 나은데 어르신들 그것도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립되는 거예요. 경로당 문 닫았습니다. 노인복지관 휴관합니다. 노인대학 문 닫았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갈 데가 없고요. 어떤 대화를 나눌 데도 없고 뭔가 욕구가 있어 충족될 데가 없어요. 어르신들이 더 힘들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족들도 핑계가 좋지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그냥 전화로 해서 그냥 뭐 선물이나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보는 게 중요한데
그게 어려워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해서 운동하는 것도 그 헬스 클럽 이런 데는 다 문 닫았어요. 거의 문 닫았고, 이제 산책 이런 거 하고 밖에 이렇게 산책하는 정도인데, 상당수 어르신들이 산책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이제 뭐 텔레비 보면서 운동하는 것도 막 이제 방송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회관계가 위축됐고요. 고립이 되니까 정서적으로 우울해져요. 그래서 생기는 병이 우울병이에요. 그래서 우울병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노인들 경제활동도 많이 위축됐습니다. 물론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정년을 이제 퇴직하셨기 때문에 정상 아니더라도 다른 일들이 있잖아요. 소소한 일들, 그저 아르바이트 하는 일들 많은데 그런 일도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특히 고령층 일자리로 뭐 식당이나 숙박업소나 이런 데서 일 도와주는 일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 영업이 안 되니까 그런 데부터 이제 그만두시라고. 그래서 이제 배제하고 결국 그 뭐 영업하신 주인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위축됐죠. 그래서 일자리 없으니까 그나마도 가서 뭐 소일거리도 있고 그래도 좀 조금이라도 용돈이라도 좀 푼푼히 벌었을 수 있는 기회도 아주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르신들이. 그 다음에 그렇게 소득이 감소되니까 자동적으로 빈곤 상태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또 실업 상태도 계속하는 거고요. 요즘에는 뭐 국가가 재난 지원금을 준다 그러는데 그게 1년에 뭐 5만 원 준다, 2만 5천 원 준다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삶의 위축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서비스가 비대면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아까도 언급했지만 서비스를 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아니면 뭐 전화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그런 비대면 서비스에 익숙하거나 그런 걸 이용할 줄 아는 분은 괜찮은데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저도 이제 학회 무슨 행사 있거나 회의하거나 그러면 줌이라는 프로그램, 비대면 여기서 제가 강의를 하고 딴 사람 집에서 다 듣고 이런 걸 쓰거든요. 어르신들은 그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일이 그 어려운 어르신들을 찾아가면서 그런 거 다 이제 도와주고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다가 요새 스마트폰이 참 기능이 좋은데 어르신들 스마트폰이 이렇게 기능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접근하기도 어렵고 서비스 받기도 어렵고 서비스 주는 경우에 그만큼 그 서비스 질도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인들의 치료 요양 문제도 대두됩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치료를 거부당하는 기도 하고 또 요즘 이제 요양병원하고 요양시설하고 그 보호자들이 와서 면회 오는 거 한동안 면회도 거부했어요. 못 오게 했어요. 좀 풀리면 이렇게 서로 유리로 해서 서로 다른 방에서 그렇게 면회하고 가고 그런 정도고 또 어떤 경우는 아예 그 감염될까봐 그런 것조차도 허용하지 않고 그런 데 많습니다. 또 이 가족들도 요양시설에 있는 어르신들 못 가보니까 결국 방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더 괴롭고 외롭고 힘들고 그러겠어요. 신체적 건강도 썩 좋지 않고 그런 상태가 코로나 때문에 오는 어르신들에게 오는 노인 생활의 타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을 코비드라고 해요, 영어로요. 코비드는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그 약자거든요, 코비드가. 근데 누군가 이렇게 패러디를 해버렸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가 소비가 변화하고 컨슈머 트렌드, 그 다음에 경제 위기가 지속된다, ongoing crisis, 위기가 계속되고, 또는 바이러스 아웃브레이크, 감염병이 다시 또 출현하게 되고,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 이 일을 국제적으로 공조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가 디프레션이에요, 우울증.
그래서 요건 누가 이렇게 패러디한 건데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즐겁지 않게 만들기도 하고 힘들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시대에도 시간은 간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신체적인, 심리적인, 정신적인 조건들도 자꾸 달라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는 노화라고 얘기하고 다르게 말하면 나이가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노화 이론에 의하면 스트렐러라는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에게나 노화는 온다. 노화는 생리적으로 생체적으로 우리의 내재적인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능, 신체적 기능이든 또 여러 형태적인 변화가 오는 기능이든 간에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노화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고 가다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침체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서 외롭게 살아왔지만 그동안 노화는 계속된 거고 어쩌면 조금 더 빨리 진행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아름답게 지내는 게 우리의 과제예요. 아름답게 지내는 것이.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노년 생활, 이것이 well aging, 영어로 써서 그런데 aging은 나이가 드는 겁니다. 아까 김 목사님 격려사 말씀하시면서 나이 드는 거는 성숙해지는 거, 익어가는 겁니다. 요새 무슨 그런 유행가 가사도 있어요. 아주 적절한 표현 같아요. 그런데 잘 나이 드는 게 중요해요. 잘 나이 드는. 그래서 이걸 well aging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걸 아름다운 노년 생활을 지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 나이 드시는 건 뭐냐면 사람답게 나이 드는 거예요. 또는 당당하게 나이 드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나이 드는 것 자체를 죄 짓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식들한테, 젊은이들한테 우리가 폐해를 끼치고 있지, 내가 나이 드는 게 우리 조직에 도움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편견입니다. 그래서 그 편견을 버리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당당하게, 나이 드는 건 누구나 다 당당하게 우리가 익어가는 거고 완숙해지는 거고 또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고 당당해질 필요가 있는 거고 우리만이 아니라 니네들도 그럴 거고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죄인이지, 자식들의 못할 일을 시키는구나. 그래서 명절이 되면, 우리 이제 다 다음 주면 이제 명절이 되지만 명절이 되면 어르신들이 이제 저 도시에 나가 살고 있거나 뭐 출타에 있는 다른 가족들이 다 돌아오잖아, 고향으로. 바빠서 못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속상 섭섭하긴 하죠. 그런데도 내가 아직까지 살아서 저들에게 짐이 되나 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시려면 편견에서 해소하는 게 중요합니다. 품위 있게 어르신이 되는 거예요. 품위 있게. 아름다운 노년생활 잘 나이 드시려면 세 가지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질병이나 장애가 경미해야 돼요. 그러니까 질병이나 장애가 나이 들면 점점 신체 변화 있고 여러 가지 생체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뭐 기능도 떨어지고 나쁠 텐데 그냥 거기다 놓으세요. 놀 데도 없어요. 여기. 괜찮아요. 안 마시면 되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그걸 지연시키고 경미하게 그런 어떤 질병이나 장애를 갖게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하죠. 두 번째로는요, 기능 수행하는 것을 양호하도록 해야 돼요. 기능이라는 게 뭐냐면 다리는 걷는 데 쓰는 거고 손은 뭐 땡기고 밀고 이렇게 잡고 하는 데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우리 몸, 뭐 정신 다 거기에 맞게 기능하는데 이게 잘못되면 제 기능을 발휘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가다가 미끄러져서 엉덩방아 찌면 골절이 쉽게 오게 되고 골절은 일어나지 못해요. 그 다음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누워 계시면 이제 근육이 소실이 곧장 옵니다. 근육이 다 빠져요. 그러면 힘이 없어지게 되고
누워서 생애를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는 거 이거 굉장한 축복이에요. 열심히 걸으셔야 돼. 그래서 여기 근육이 소실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넘어지진 않잖아요. 넘어지진 않잖아요. 그 외에도 이제 정신 기능이 또 떨어지면 무슨 뭐 치매 같은 그런 증상들이 오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또 힘들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 수행을 잘하도록 하는 것들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삶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관여한다는 거, 참여하고 거기에 이제 같이 함께하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어야 잘 늙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갖춰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그렇지만 못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노년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활동하는 겁니다. 움직여야 돼요. 운동도 하고 뭔가 지속적으로 뭔가 하는 그런 활동들. 두 번째는 계속 만나지는 못하지만 전화로, 동영상으로 또는 이렇게 통화하는 거 이렇게 글 보면서 화상 통화하고 이렇게 해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또 필요하면 편지도 필요하고. 그래서 옛날부터 사귀었던 친구나 지인이나 가족이나 서로 계속 관계를 끊으면 안 돼요. 끊으면 안 돼.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난 당당하게 늙는 거고 난 익어가는 거고 성숙해지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하는데 초점을 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활동하는 건 죽을 때까지 일만 있으면 행복한 거죠. 일 있으면.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요즘에 안 돼서 힘들지만 정년이 없는 일을 하시는 건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은퇴했더라도 계속 돈을 벌기 위한 것보다는 내가 뭔가를 기여하고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할 일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도 필요하고 이런 교육받는 데 참여해서 학생으로 활동하는 것도 필요한 거고, 또는 가족에게도 또 여러 가지 내가 맡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축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농촌 지역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 서로 농촌 지역에서 누구 집이 무슨 어떤 그 상황에 있는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다 알아요. 서로 관심 갖고 남의 일 같지 않게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고락을 같이 하니까 어르신들이 살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서 대화도 할 수 있고 큰 느티나무 밑에서 그 앉아서 참외 깎아 먹으면서 얘기도 있었지만 요새 그거 못하게 하니까 대신에 전화로, 카톡으로, 밴드로 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서로 그런 관심 써주고 만나주고 하는 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생각을 바꿔서 늙음에 대한 죄책감을 탈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식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게 된다는 생각, 그걸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지금까지 그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키워줬는데, 잘 자라서 키워줬는데 나는 당연히 대접받을 만해 하는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크게 나눠서, 이거 영어 써서 죄송한데, 첫 번째 노란 거는 활동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로 관심을 주고받는 거. 세 번째로는 뭔가 이 코로나도 끝날 테니까 언젠간 또 지금 이렇더라도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 계속.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거는 일반 사람들 조사한 데이터들이에요. 집콕하면서 뭘 하나 사람들을 봤더니 제일 많은 게 드라마, 영화 보는 거, 텔레비. 그 다음에 휴대폰 하는 거, 두 번째. 잠자는 거, 게임하는 거. 그 다음에 운동하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음식 먹는 거. 이렇게 해서 저도 어떤 때 집에 있어 보니까요, 식탁, 냉장고, 식탁, 그 다음에 소파, 화장실, 그거 다야. 집도 넓지 않은데 그거 하루 종일 그래. 그러니까 거기다 먹고 그러면 운동 안 하니까 점점 더 건강이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일반 사람이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쫓아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할 일이 뭘 해야 되느냐? 첫째, 산책하는 일이에요.
하루에 한 번씩 꼭 산책하시는데 10분 이상 하셔야 돼요. 해를 보셔야 돼, 해를. 해를 안 보면 시들어요. 해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10분 이상, 한 20분 걸어야 땀나기 시작하는데 그 걸으셔야 돼요. 아파트 살면 아파트 단지 걸으시고, 동네 살면 동네 마을 한 바퀴 돌아보시고, 걷는 거죠. 마스크 쓰고. 누가 같이 걸으면 좋겠지만 그 안 되면 혼자 걸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생활 속 운동하는 거. 예를 들면 이렇게, 이거는 지금 강화군 보건소에서 이렇게 나왔더라고 보니까 생활 속 운동하는 거예요. 텔레비 보면서 이 무릎 운동,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거더라고요. 맨 끝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슈퍼맨처럼 배 대고 이렇게 쫙 피는 거, 팔다리 피는 거 좋대요. 또는 스트레칭 하는 거, 이런 등등의 운동을 하셔야 돼요. 집에서 있으면서, 저도 텔레비 볼 때요, 앉아서 안 보고 서서 이렇게 봐요.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발을 이렇게 올려요. 올렸다가 또 내렸다가. 텔레비 보면서 이렇게 운동해요. 텔레비 보면서 집에 있을 때. 그럼 이 종아리 근육이 생기잖아요. 여기 근육이 생겨요. 그래서 근육이 소실 안 되라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앉아서 이 근육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 어쨌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냥 있으면 나가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심을 주고받는 거. 전화나 문자로 가족과 가까운 친지들과 동창들과 옛날에 만났던 어떤 옛 친구들과 안부도 묻고 소식을 주고받고 추억을 쌓는 일을 계속 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준비해야 돼요. 책 읽는 거 좋죠. 동화책이든 어려운 책 읽으면 안 돼요. 이제 어르시니까 편하고 쉬운 거. 성경도 동화잖아요. 동화 얼마나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성경 읽는 거. 그 다음에 방역수칙 지켜야 돼요. 집에서도 손 잘 닦고, 나갈 때 꼭 마스크 하시고, 또 나갔다 오면은 꼭 또 이제 또 청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스트레스 받을 때 스트레스 관리하는 일이에요. 스트레스 관리하는 거. 또 이런 위기지만 밖에 못 나가, 대신에 집안에 있으면서 대신 뭔가 또 하는 것도 중요해요. 저도 집에 있으면서 아까도 누가 나오더라, 스마트폰 뭐 활용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이렇게 막 인터넷으로 가르쳐요. 그럼 그걸 등록해서 배우기도 하거든요. 가능하면 뭔가를 배우고, 제 아내는 재봉틀을 사갖고요, 재봉을 하는 거예요. 재봉. 그 나이에 재봉해서 뭐 쓰겠어요? 근데 해가지고 마스크도 만들고 막 재미로 하는 거야. 그 뭔가 할 일이 있으니까 그날이 시간이 잘 가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 날리는 거 중요합니다. 우울증.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들거나 마음이 좀 울적하고 그러면요, 참고 있지 말고, 누가 뭐라 그러면 신경 꺼 그러지 마시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나 힘들어, 나 우울해, 아니면 나 지금 속상해 죽겠어, 얘기를 하셔야 돼요. 뭐 전화로 얘기해도 좋고, 또는 무슨 다른 문자를 써서라도 나 힘들어 뭐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얘기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이제 해소될 수도 있는 방법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면 불안감도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위에서 관심 갖고, 나에게 이 관심 갖고 이제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게 돼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나에 관심 써주는 사람이 있으면 살만하거든요. 근데 없어. 그럼 내가 딴 사람 관심 쓰면 돼요. 다른 사람 관심 써주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살만하잖아요. 그분이 이제 삶이 좀 윤택해지잖아요. 그럼 그분이 나에게 관심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주는 거는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생활은 규칙적으로 하셔야 돼요. 자고 일어나는 거, 먹는 거 규칙적이어야 돼요. 잘못하면 생활 습관이 깨져버리면 막 새벽 2시에 자고 아침 10시까지 일어나고 마음대로 아무 때나 막 먹고 그러면 그 리듬이 다 깨져가지고요, 점점 나빠지게 돼요. 그래서 생활 습관을 꼭 규칙적으로 아침 2시간에 먹고 일어나서 산책하고 또 뭐 배우고 누가 전화하고 그 스케줄 잡아갖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생각하셔야 돼요. 긍정적으로.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또는 모든 일을 꽈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다른 사람 긍정적으로 보면 나도 기분 좋아지고 다른 사람에게 기분 좋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시대, 우울한 시대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트레스 관리하는 거, 이거 막 먹어서 관리하고 그러지 마시고 몸과 마음을 건강 유지하는 여러 가지 취미생활 하든지 또는 뭐 명상, 집에서 가벼운, 아까 말한 그 가벼운 생활 속의 운동 이런 걸 통해서 스트레스 관리하시고요. 정 힘들면 전문가 상담하시면 됩니다. 전문가 상담은 인천에 인천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어요. 아마 내가 알기엔 길병원 그 건물 옆에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 각 구마다 있어요. 구마다. 부평구도 있는데 부평구가 요 길 건너 저 뒤쪽 옛날에 구청했던 자리에 앞쪽에 거기 있을 거예요. 부평구 정신건강센터가. 각 구마다 있어요. 거기 아니면 전화로 물어보시면 돼요. 그 전화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아름답게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친절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라고 알려주고 필요하면 도움도 주고 그런데 찾으셔야 돼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만나보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상담센터 찾거나 아니면 뭐 가까이에 정신과 뭐 가서 뭐 도움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데는 다 또 쉽지 않으니까 아마 정신건강복지센터 찾으시면 도움받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참고하기는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은요, 생활 속의 건강을 잘 지키는 수칙을 쓰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제가 참고자를 뽑아놨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증상이 나빠지면 보건소에 문의하시고 거기서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가정 내에 기본 생활 수칙들이 있으니까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잘 지켜서 연세가 드셨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린 이걸 잘 극복해 나가겠다. 그래서 내가 1년 반, 2년 지난 나이 지나더라도 나는 잘 당당하게 아름답게 내 생활을 지나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오늘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잘 긍정적으로 사시라고 생각하고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장 발송된 내용과 같이 9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10시 온라인상으로 5개 학과 수업과 교양 강좌가 진행됩니다. 수업에 많이 참여하셔서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후에는 꼭 좋아요, 구독을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원 및 교수 임명장은 노대 사무실에 오셔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반주에 맞추어 부광노인대학교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부광노인대학 어서들 오세요. 부광노인대학 어서들 오세요. 부광대학으로 나올 때에 우리 앞에 기쁨 넘쳐요. 노인대학으로 나올 때에 소망이 넘쳐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신 상태에서요, 우리 구호를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모이자, 배우자, 본이 되자.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학기 개강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숨 쉴 수 있어서 알아볼 수 있어서